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그 매트릭 텐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 텐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매트릭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숫자들의 하나의 그 집합이 일종의 그 매트릭 텐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간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숫자들의 집합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매 포인트마다 매 시공간의 각 점마다 그런 숫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공률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운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 매트릭 텐서로부터 다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고요. 그럼 과연 이 매트릭 텐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이론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게 이제 등가 원리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등가 원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력과 이제 가속도 운동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 운동이 기존의 어떤 그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그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가속도 운동에 따르면은 이 공간이 마치 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력 역시 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 아인슈타인의 이제 장 방정식이 되고요. 비슷한 연도의 이제 시기에 이 힐버트도 역시 이런 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힐버트의 어떤 중력 이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 G 뮤뉴 곱하기 R이 C 4승분의 8파이 G에 T 뮤뉴 마이너스 람다 G 뮤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R 뮤뉴가 리치 텐서, 그 다음에 G 뮤뉴가 여기 매트릭 텐서고요. 그 다음에 R이 이제 리치 스칼라, 그 다음에 C는 광속이고 G는 이제 중력 상수, T 뮤뉴는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고요. 여기 람다는 우주 상수, 여기 또 매트릭 텐서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람다를 0으로 보면은 이 매트릭 텐서, 여기 있는 매트릭 텐서는 무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변의 어떤 에너지와 모멘텀, 즉 질량과 에너지 모멘텀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 모멘텀이 C 공간에 이제 공유를 준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력이었고, 이 좌변을 하나의 이 전체 이 값을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R 뮤뉴냐, 그 다음에 라지 R 이런 것들이 어떤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내는 그런 양입니다. 이게 그 리만 커버처 텐서라는 거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만 커버처 텐서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중력장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할 때 이 해가 뭐가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푸는 건 G 뮤뉴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G 뮤뉴가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함수죠. x, y, z에 대한 함수인데, 그래서 G 뮤뉴 T, x, y, z, 즉 공간의 각 점마다 이 매트릭 텐서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중력장 방정식을 푸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여기 미호와 뉴는 시간과 공간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0, 1, 2, 3을 나타낸다고 했고, 0이 이제 시간축, 그다음 1은 x, y, z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좌표계를 선택하면, 즉 직교 좌표계를 선택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즉 구면 좌표계를 선택했다면은 t에다가 r 세타 파이 요걸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코디네이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트릭 텐서는 우리가 행렬 4x4의 어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행렬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의 하나의 그 성질을 나타내는 양이라면은
이 메트릭 텐서라는 값은 좌표축의 변환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는 양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트릭 텐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어떤 펑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리, 어떤 공간상의 두 점에서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메트릭 텐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상에서의 거리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리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만 공간. 그래서 공간이 이런 유클리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직교 그 모든 축이 서로 이렇게 수직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런 리만 공간에서는 이런 그 꼭 이게 수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유클리드 공간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킨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도 이런 거리는 반드시 이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정해주는 규칙이 바로 메트릭 텐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일반 상대론을 다룰 때, 뭐 표준 모형도 마찬가지지만, 이론이 이렇게 좀 그 휘어진 공간을 다룰 때는 우리가 벡터를 기술할 때 공변이냐 반변이냐 이걸 이제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 역시 이제 공변 미분이냐 뭐 반변 미분이냐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뭐 처음 보신 분은 좀 헷갈리겠지만 다시 한번 그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변이라는 얘기는 같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코베리언트가 되고 이 반변이라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변한다 해서 영어로 이제 컨트라베리언트가 됩니다. 컨트라베리언트고 우리가 어떤 그 원점이 있고 그 좌표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그 벡터 즉 R이라는 어떤 임의 벡터를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는 기저가 필요한 거죠. 즉 베이시스라고 하는 기저 벡터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E1 벡터를 이렇게 잡고 E2 벡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을 R이라는 벡터를 기술할 때 그 E1 벡터의 몇 배만큼 크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X1, E1 플러스 E2 벡터의 몇 배만큼 크냐 해서 X2, E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어떤 좌표 값이죠. 좌표 값인데 인덱스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노테이션을 반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인덱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공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표현할 때 우리가 공변 기저를 공변 기저를 잡으면은 그 벡터의 성분은 이제 반변 값이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변 벡터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벡터를 부를 때는 그 성분을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반변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한 벡터를 그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면 즉 반변 기저로 기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계수값 즉 좌표 값이 이제 공변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경우는 우리가 공변 벡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변 벡터와 이제 공변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즉 반변 벡터일 경우 우리가 공변 기저를 잡아서 그 공변 기저로 좌표를 기술하는 벡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즉 공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평행사변형에 얼마만큼 요게 이제 그 되느냐 곱하기라는 건 요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의 몇 배가 되느냐라는 걸 하나의 그 좌표로 이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반변 벡터가 여러분들이 그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벡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E1, E2는 이제 요거 하나 기저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저 벡터가 서로 이제 수직일 필요는 없죠. 만약에 서로 수직이면은 E1, E2가 서로 수직이면 이게 바로 뭐 X축이 되고 이게 Y축의 어떤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그런 벡터가 되지만 이렇게 꼭 수직일 필요 없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이런 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변 벡터는 뭐냐 즉 반변 기저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공변
기저가 이렇게 있죠. 공변 기저가 아까 요 두 개를 공변 기저로 잡았으면은 이 공변 기저의 수직인 그 기저를 잡는 거죠. 새로운 기저를 잡아가지고 걔를 이제 E1으로 쓰는 게 아니라 E1을 이제 인덱스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벡터를 그 E2로 잡아서, 네, 아까 보시듯이 이 R 벡터를 우리가 그 E1 즉 E1 방향의 이 벡터 방향의 정사형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 내린 점과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E1 즉 E1 반변 벡터의 어떤 성분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걸 이제 E2 벡터 즉 E2 공변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정사형을 내렸을 때 요거 연장선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E2 반변 벡터의 어떤 그 성분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즉 x1, x2라는 거는 이 x1, x2와 값이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 값이 어떤 관계가 됐냐 하면은 즉 E1과 E1 이렇게 그죠. 공변 벡터와 반변 벡터는 서로 내적을 하면 이제 델타 ij가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E1하고 E1을 내적을 하면은 얘는 이제 1이 되고, 만약 E1하고 E2를 즉 E1하고 E2를 얘는 서로 이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E2의 어떤 수직인 걸 우리가 그 새로운 E1 즉 인덱스를 바뀌는 E1 벡터로 기저 벡터로 잡고 이런 형태로 어떤 이런 그 변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 공변과 반변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E1 벡터, E2 벡터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G1, G2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GIJ라고 그 매트릭 텐서를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G1 벡터에다가 G2 벡터를 이제 텐서 곱을 한, 즉 텐서 곱을 한 고 벡터, 고 텐서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그 기저 벡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G1과 G2는 E1과 E2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1, G2는 E1, E2와 이제 같은 의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가 그 공변 기저가 있을 때 그 이 반변 벡터를 공변 기저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그 반변 벡터 즉 공변 벡터를 이제 반변 기저로 이제 표현하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그 공변 벡터와 이제 방변 벡터를 기술하는 게 그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고체 물리에서 혹은 결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시프로컬 레티스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역 벡터라는 개념인데, 즉 이 레티스라는 거죠. 레시프로칼이라는 게 역이라는 거꾸로 된다는 의미니까 어떤 역결정 벡터, 아무튼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그 고체 내에 이런 그 아톰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얼 스페이스에서 볼 때 이거의 어떤 그 결정의 방향을 하나의 그 단위 벡터로 이걸 뭐 A1 이쪽으로 A2, 만약 Z축이 있다면 Z축으로 A3 이런 하나의 그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저 벡터를 A1, A2, A3로 잡는 거죠. 잡으면은 요 앞에 그 개수가 이 결정이 얼마만큼 요 두 어떤 아톰이 위치한 요 사이 어떤 그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항상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사이에 있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톰이 있는 위치를 이런 형태의 어떤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게 하나의 일종의 그 디렉트 스페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시프로칼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요게 즉 A1 스타라는 건 A1과 A1 즉 A1하고 A1 스타가
서로 이제 내적을 하면은 이게 2파이 델타 ij가 되기 때문에, 즉 같으면 값이 2파이가 되고 다르면은 0이 되는 그걸 의미합니다. 즉 A1하고 뭐 A2 스타는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고, A1하고 A1 스타는 서로 이제 2파이만큼의 값을 주는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A1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A1 스타는 길이가 이제 그만큼 짧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같은 이제 방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레시프로컬 레티스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엑스레이 같은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빛의 운동량을 우리가 뭐 K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빛의 운동량을 뭐 H바 K니까 K라는 하나의 그 운동량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의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를 우리가 Q라고 하면은,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날 조건이 그 K 아웃, 즉 K 아웃 빼기 K 인이 이 Q의 어떤 뭐 정수배가 되는 그 조건에서, 즉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의 하나의 그 정수배가 되는 그 조건에서 바로 이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술하기에 굉장히 이제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변 벡터와, 즉 공변 기저와 반변 기저의 관계는, 즉 디렉트 스페이스와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의 관계와 거의 유사하다. 이게 같죠. 그죠? 2파이 델타 ij가 요 2파이라는 어떤 상수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 관계와 이제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기존에 뭐 XY 좌표계나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벡터를 잘 기술하고 했는데, 왜 다시 이런 매트릭 텐서 같은 걸, 어려운 걸 알아야 되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직교 좌표계에서 어떤 그 원점과 기저 벡터를 정하고, 그다음에 임의의 어떤 그 벡터를 이 직교 좌표계에서 하나의 그 점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E1, E2 벡터로 하면은 뭐 X1, E1 더하기 뭐 X2, E2 이런 형태로 이제 편의적으로 이렇게 노테이션을 써서 이제 해왔습니다. 이걸 공변, 반변 이제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 밖에서 보면 이게 휘어졌다는 걸 알지만, 이 공간 내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개미라면은 이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 똑바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밖에 창문을 열어보시면 밖에 경치가 하나의 논이 있는데, 이 논이 평평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마치 이제 평평하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국소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런 그 공면은 국소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평면으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매트릭 텐서라는 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 들여다볼 때는 이 공유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매트릭 텐서라는 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매트릭 텐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거리의 제곱을, 즉 뭐 어떤 두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할 때, 이 거리의 제곱을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즉 매트릭 텐서 g mu nu 곱하기 dx mu dx nu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4차원인 경우에는 mu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xy 평면 같이 2차원인 경우에는 mu를 뭐 1, 2 이렇게 봐도 이제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2차원 그 평면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매트릭 텐서가 즉 요걸 뭐 dx 그다음 dx dy 그다음 dy dx 그다음에 dy dy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조합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즉 뮤가 여기서는 이제 1, 2가 가능하고 요 조합이 네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G 미은 U라는 게 여기서 이제 G 11, G12, G21 여기 있는 게 이제 G22가 되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에서 같은 인덱스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더한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의 값을 이제 더해주는 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리에 대한 정의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G11, G12, G21, G22. 즉 편의상 지금 2차원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x1, dx2,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dx1, dx2 이런 형태로 이제 행렬의 고바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간 요게 이제 매트릭 텐서 G 미은 U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dx mu, dx new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관성 모먼트 텐서를 할 때, 관성 모먼트를 정의할 때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텐서가 뭔지, 이걸 왜 그 텐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런 형태로 정해지는데, 그래서 이 G 민유가 바로 이 공간의 어떤 성질을 다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코프스키 공간, 즉 4차원 시공간을 다루는 민코프스키 공간에서는 x뮤가 이제 ct, xyz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일반 상대성론 할 때는 이제 c를 1로 두기 때문에 그냥 x뮤를 그냥 t, 뭐 xyz 이런 형태로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 4차원 시공간의 어떤 거리를 이런 형태로 이제 ds제곱을 c제곱 d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dx제곱 dy제곱 dz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요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 G뮤를 구하느냐. 그래서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c dt 그다음 dx dy dz를 왼편에 곱하고 오른편에 c dt dx dy dz를 곱해서 가운데 어떤 4x4 행렬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지금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 그 g μ가 여기 다 있으면 G00부터 G01 해서 G03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이건 G10부터 해가지고 G30 해서 마지막은 G33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그 일종의 그 매트릭스인데, 행렬인데, 그래서 G 미은율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하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요게 요 값을 주기 위해서는 1로 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각 행렬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행렬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런 그 4차원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직교 좌표계, 즉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매트릭 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ds제곱을 거꾸로 이제 dx제곱 플러스 dy제곱 플러스 dz제곱 빼기 t제곱 이런 형태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논문이나 어떤 책의 저자의 마음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매트릭 텐서 값이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즉 시간축이 마이너스고 나머지 공간축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거리를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그 플랫한, 즉 4차원의 어떤 플랫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요, 매트릭 텐서는 이게 유일하냐? 요 표현이 유일한 게 아니죠. 우리가 좌표계를 바꾸면은 또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 구면 좌표계로 우리가 바꿨을 때, 즉 x뮤를 우리가 c를 1로 두고 t,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구면 좌표계를 바꿨을 때는 거리를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서는 이 거리가 이쪽으로 dr이고, 그 다음에 이쪽 즉 z축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세타라 하면 이게 r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x축에서 이렇게 돌아간 요 거리는 그 r 요게 세타니까 요 길이가 이제 r sin 세타가 되죠. r sin 세타 이제 d 파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dr 제곱 r 제곱 d 세타 제곱 r 제곱 sin 세타 제곱 d 파이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매트릭 텐서 모양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dt가 되고 dt, dr, d 세타, d 파이가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도 이제 dt, dr, d 세타, d 파이가 와서 이렇게 행렬을 서로 이제 곱하는 행렬을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지는 그걸 계산하면 이제 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 이제 플랫한 4차원식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 이런 민코프스키 공간이 아니라 유클리드 공간 즉 어떤 시공간에 어떤 구분이 없다면은 그 경우에는 매트릭 텐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다 1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4차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ds 제곱은 예를 들어 뭐 d x0의 제곱 플러스 dx1의 x0의 제곱 플러스 dx1의 제곱 플러스 dx2의 제곱 플러스 dx3의 제곱 이런 형태로 다 직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대각 행렬이 전부 1인 단위 행렬이 이제 바로 매트릭 텐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즉 4차원 시공간의 어떤 플랫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는 매트릭 텐서가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과연 이제 중력이 있으면 이 매트릭 텐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풀어서 찾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런 매트릭 텐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우리가 G 뮤뉴로 해서 인덱스를 지금 밑으로 썼죠. 그럼 요 얘기가 이제 공변, 코베리언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런 그 G 뉴가 이런 코베리언트 벡터, 즉 공변 기저 벡터의 텐서 곱으로 우리가 이 매트릭 텐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 뮤는 아까 이런 그 G 뮤 아까 G 예를 들어 G1 혹은 G2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뭐 X축, Y축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근데 X, Y축이 지금 만약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일반적인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단위 기저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자연 기저 벡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걸 다시 아까 뭐 이 G1을 아까 E1으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G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G뮤가 요게 라운드 X뮤분의 라운드 즉 X뮤 하나의 그 어떤 그 4차원 하나의 그 좌표를 나타내는 즉 그 반변 좌표로 미분한 그 값이 그 미분값 자체가 바로 이 기저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미분이라는 건 이런 곡선이 있을 때 곡선을 미분한다는 건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 기울기 예를 들어 이게 y축이고 이게 지금 x축이면은 y 프라임을 했다는 건 dx분의 dy 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요게 dx만큼 갔을 때 dy만큼 가는 요 비율을 의미하는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기울기는 바로 이 접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요점에서의 하나의 접선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기저를 나타내는 그 기저 벡터를 뭐 G1, G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G1, G2를 이 공간 휘어진 방향에 이렇게 접선이 되는 방향으로 G1, G2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1, G2가 매 시공간의 각 포인트마다 다 달라지겠죠. 모양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매트릭 텐서가 되고 만약 이런 2차원 그 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 텐서가 G1, G1의 내적, 그 다음에 G1,
G2의 내적, 그 다음에 G2, G1의 내적, 그 다음에 G2, G2의 내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요 얘기고요. 그래서 G 뮤를 이런 형태로 각각에 대해서 기저에 대해서 내적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내적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시죠. 이제 G1, G2 하면 내적이 뭐가 되냐면 G1의 절대값, G2의 절대값에다가 코사인 사이값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와 GJ 서로 공변 반변 기저를 내적하면 이게 아까 델타 IJ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이제 공변 벡터, 이제 반변 벡터의 그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즉 G 뮤가 위로 올라간 거, G 뮤를 이제 위로 올라간 요게 바로 인버스 매트릭 텐서가 되고, 이건 역시 G 뮤, G 뉴의 역시 텐서 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서로 반변 기저 벡터가 되는 거죠. 역 기저 벡터를 서로 텐서 곱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G 뮤 알파와 G 뮤 베타를 서로 즉 그냥 매트릭 텐서와 역 매트릭 텐서를 서로 곱하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뮤가 들어가죠. 즉 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인데 좀 뮤 이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뭐가 되냐면 이건 요 같은 건 없어지고 이제 델타 알파 베타가 돼서, 알파가 베타 같으면은 이제 1이 되고, 이게 다르면은 이제 0이 되는 이 크로니카 델타 함수가 이제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는 G뮤가 다 1이었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 단위, 즉 I, 즉 항등 그 행렬이기 때문에 역시 매트릭 텐서, 역 매트릭 텐서도 역시 I가 될 겁니다. 동일할 거고, 그 다음에 민코프스키 공간 같은 경우에는 G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요 경우에는 역시 역 매트릭 텐서를 하면은 역시 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경우에는 공간의 경우에는 이거나 이제 값이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게 서로 간의 어떤 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 G, 뉴, 뮤도 값이 이제 같아지겠죠. 요거나 이제 서로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그 시메트릭한 행렬로 표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 텐서의 어떤 G 뮤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요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G 뮤, G1, G2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직교 좌표계에서는 이거의 어떤 역기저도 역시 즉 G1이나 요거의 역기저도 역시 G1이나 이제 같아지는 거죠. G2도 이제 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G1의 어떤 역기저는 이게 G2의 수직인 면이니까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G1을 쓰면 이렇게 되고, G2의 이런 그 반변 벡터를 구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 G1의 수직이기 때문에 요 딱 수직인 그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얘와 얘를 하면 서로 이제 델타 함수가 델타 IJ, 그러니까 델타 함수가 나오고, 즉 값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에 여기가 만 2라면은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 그런 그 기저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간 굽어진 공간 안에 살고 있으면은 이 공간이 플랫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매트릭으로, 즉 측정자로서 이 매트릭 텐서를 도입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일반 상대론이 왜 그 양자역학과 우리가 그 합하기 힘든지, 즉 incompatible한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이유가 양자역학에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델타 E와 델타 T, 시간의 어떤 불확정성과 에너지 불확정성을 곱하면 이게 2분의 H바, H바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이제 2파이로 나눈 값이고요.
그래서 요 값보다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즉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상태가 가능하다. 즉 에너지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순간적으로 쌍생성했다가 쌍소멸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vacuum fluctu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vacuum fluctuation의 이제 하나의 그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 입자가 순간적으로 생겨났을 때는 그 주위로 그 질량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굉장히 휘어지게 되는 거죠. 곡률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매트릭 텐서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스무스한 공간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미분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기저 벡터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매트릭 텐서가 이런 양자역학에서는 제대로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이걸 제대로 어떤 그 매트릭 텐서를 정의하기 위해서 물론 이걸 스무스화하는 어떤 평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나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시공간의 곡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써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 중력적 방정식의 이 매트릭 텐서에서부터 하나의 그 막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공간의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매트릭 텐서라고 하고 그게 휘어지는 시공간과 휘어지지 않은 시공간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나고 중력장이 들어올 때 어떤 물질이 있을 때는 이게 보다 더 이제 왜곡이 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그 크리스토펠 심벌까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설명이 또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하나 좀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장황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저는 사실 뭐 할 게 많은데 또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지금 한번 또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강의를 한번 좀 계속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